다속 영모의 생명의 말씀 다속 강의 제13강 생각의 불꽃이 있어야 사람이다. 생각의 불꽃이 있어야 사람이다. 6번째 시간으로 지기일 부지기이 지기일 부지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째 지기일 부지기이 사람에게는 남의 뒤를 알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이는 참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요전에 이러저러한 일에 글쎄 이러저러 했대요. 아 그래요? 그런 줄 몰랐는데 다시 봐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의 두 가지 면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 한 면만 알다가 다른 면을 알게 되면 조심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 하나만 쫓으면 큰일 납니다. 알아야 할 것은 눈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눈, 코, 귀, 입을 통해 모두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상대 세계에 사니 상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기일의 일과 주일무적의 일은 그 뜻이 여간 다르지 않습니다. 기일의 일은 개체의 머리부터 안다는 것입니다. 주일의 일은 전체를 말합니다. 주일의 하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상대 세계의 원점을 찾아 그것을 쫓겠다는 것이 주일무적입니다. 이때의 한일은 제일 큰 한일입니다. 기일의 일은 작은 한일입니다. 이 작은 한일은 상대 세계에서 좀 큰 한일과 가까워지려는 무엇이 있습니다. 젊어서 집 한 칸 없다가 부모 생전에 집 한 칸 마련해서 부모를 편히 모시겠다는 것은 작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없으면 자수성가를 하지 못합니다. 얌전한 사람은 대성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못된 사람이 이 주일을 잘못 알고 나가면 대성을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잡고 조용히 가는 사람이라야 대성할 수 있습니다. 얌전한 사람, 곧 작은 죄만 아는 사람은 관에 가서 작은 대로 얌전한 사무원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위하여 하나를 살려서 나라와 결의를 발전시키고 이를 도와주겠다는 정신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나가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주일 하는데도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큰 뜻의 주일을 하자는 목사가 지금은 아주 적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 아내와 자식에게는 주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식에게는 나라 것을 갖다 먹이는 한이 있더라도 처자가 좋아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그따위 인간들도 있습니다. 집안 식구 하나 못 꾸려나가는데 국가가 무슨 국가야, 나 먼저 살고 보자는 인생관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동네 일을 보는데도 먼저 나서서 어디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괜히 수선을 떱니다. 동네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주일무적이라는 말은 대단히 알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묵어간다는 것도 아주 몇 해도 살아보겠다고 어디다가 하나를 두는 것인데 이것은 몹쓸 주일입니다. 묵어가겠다는 심정은 죽으면 어떡하나, 저희는 타고나기를 부족하게 나서 그만 앞같게 갔는데 다행스럽게도 나는 아직도 묵어가네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묵어간다는 그따위 생각은 깨뜨려버려야 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걱정하고 나라 전체를 위해 나는 있어야 하겠다는 것도 역시 묵어가겠다는 정신이므로 될 수 있는 한 배척해야 합니다. 얌전하기만 해도 못 씁니다. 우리나라 청년은 대려사익감밖에 안 됩니다. 큰 주의를 알아야겠습니다. 사람이라면 하느님만 사모하겠다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상하게 우리 인생을 그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경인선에 소사라는 이름을 가진 역이 있습니다. 소사에 한번 가게 되었습니다. 소풍을 하러 갔는데 그날 바람이 대단히 심했습니다. 하지만 소풍치고는 큰 소풍을 잘하였습니다. 나은 날에 가게 되었는데 그 전날 저녁에 어떤 친구가
내일 꼭 같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집회냐고 물으니 그런 데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꼭 모시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마다 저녁만 먹는 것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정해진 약속이 없으면 꼭 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다고 말하고 내일 안 와도 좋으니 말만이라도 내일 오겠다고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저녁 식사는 안 하더라도 당일은 묵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묵는다는 말이 오늘의 말 줄거리가 되었습니다. 거듭먹는 것이 서러운데 더 묵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사람이 져서 그렇게 해볼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버스를 타고 한강철교를 지나가는데 안개가 자욱히 끼어 강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뿐이었습니다. 천지가 죄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그때 생각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소사행이라는 글입니다. 약상소사 거래존. 이 사람의 글은 글만 보아서는 모릅니다. 이 사람은 우선 약상을 하였습니다. 약속 이상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가겠다고 한 것은 약속 이상의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상소사의 소사는 하얀 시세를 말합니다. 보통 모래를 말합니다. 모래의 근본은 더럽지 않습니다. 소사라는 한자 그대로입니다. 약속 이상의 모래 하나가 이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가온찢기 끝으로 한강 모래알 같은 우리 인간들 중 하나입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이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모래 가운데서 나아가려고 정말 하나의 길로 나가보겠다, 시새같이 되어보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아무리 괴로워하고 알려고 해도 영원한 모래의 한 알갱이입니다. 소사라는 글자를 폭 흥미있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은 나에게 순종합니다. 나는 따로 있을지 몰라도 실상 정신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정신은 들어가고 맙니다. 가다가 고장이 나서 못 가면 마음만이라도 가는 것입니다. 내 정신은 이미 거래가 되고 계약이 되어 매매가 아주 결정났기에 돈을 치르고 물건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거래한 존재요, 한강의 모래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것이 나입니다. 현재 느끼는 나는 실상 모래알 하나인데 장사꾼이 지금 분주하게 거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끄트머리를 그린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을 이 다음에 본다 해도 내가 실상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는 알 까닭이 없습니다. 소사가 뭐야? 경인지구의 지명이야? 이 정도의 말이나 오고 갈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